불편하지만 불행하진 않다.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반드시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는 삶의 다양한 순간들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력을 하는 것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휠체어에서 우주를 상상한 천재. 스티븐 호킹은 1942년 영국의 옥스퍼드셔에서 태어났습니다. 수학과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1959년 17세에 옥스퍼드대 자연과학 전공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케임브리지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을 느꼈고 21살에 병원에서 루게릭병 선고를 받습니다. 이 병은 근육이 점점 수축하다가 마침내 수축이 심장 근육에까지 이르면 사망하는 병입니다. 이후 호킹은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이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서도 온 정신을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데 쏟아부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우주의 시공간이 빅뱅으로 탄생해서 블랙홀로 사라진다는 이론을 폈습니다. 근육이 마비돼 책 한 장조차 넘기기 힘든 상황에서도 암산으로 수학 문제를 풀면서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이후 호킹은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일 뿐만 아니라 뱉어내기도 한다는 호킹 복사 이론을 제안해 물리학계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43세 때 폐렴으로 기관절 개수를 받고 목소리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러자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치는 방식 등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루게릭병이 심해져 얼굴 근육을 제외한 온몸이 마비된 뒤에는 얼굴 근육과 눈동자의 움직임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컴퓨터 장치를 사용하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가 1분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6개에서 10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1988년에는 우주 탄생의 비밀과 블랙홀에 대한 자신의 학문적 결실을 담은 시간의 역사라는 대중과학서도 출간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유머와 유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2006년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글라스를 끼고 가발을 써도 이 휠체어 때문에 나인 것이 다 들통나고 만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킹은 2012년 런던 패럴림픽 개막식에서 발밑을 내려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라며 우리는 모두 다르다. 표준적인 인류라는 것은 없지만 모두 똑같은 인간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만큼은 자유로웠다고 한 그는 2018년 76세로 세상을 떠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아이작 뉴턴과 다윈 곁에 안치됐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한계 극복.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칭송받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은 1770년 독일 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궁정 가수로 활동했던 아버지 밑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20대 후반 그에게 난청이 찾아왔습니다. 왼쪽 귀부터 높은 음을 듣지 못하게 되다가 결국 청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베토벤은 처음엔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리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음악가로서 고뇌와 절망에 빠진 그는 32세 때 유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유서를 쓰면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예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다면 설령 내 운명이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죽고 싶지는 않다. 베토벤은 내면 세계에 침잠하며 작곡에 치열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화성을 추구한 당시 음악에 맞서 예측 불허의 리듬과 불협화음, 유연성으로 과감한 자유와 일탈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올린 소나타인 크로이처, 교향곡 3번 영웅,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걸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1827년 57세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슈베르트, 브람스, 바그너 등 수많은 음악가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전 세계에서는 지금까지도 그의 곡이 끊임없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위한 사회운동에 뛰어들어 1880년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태어난 헬렌 켈러는 19개월째 되던 때 뇌척 수막염을 심하게 앓고 후유증으로 청력과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언어장애를 겪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여섯 살 때까지 사람을 핥히거나 때리는 정도로밖에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켈러가 6살 때 어머니 케이트 애덤스 켈러는 퍼킨스 맹아 학교를 통해 앤 설리번을 가정교사로 모셔옵니다. 설리번은 켈러의 손바닥에 글씨를 쓰는 방식으로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가르침 속에서 켈러는 지적, 정신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켈러는 호레스만 청각장애 학교에 다니려고 10살 때 뉴욕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 목의 진동과 입의 모양을 만지며 느끼는 방법으로 발성법도 배우게 됐습니다. 1904년에는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합니다. 1908년에는 촉각과 미각, 후각을 통해 세상을 알아간 과정을 담은 저서 내가 사는 세상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사회운동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매사추세츠주 사회당에 입당해 여성의 참정권 운동도 지지했습니다. 켈러의 행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신체적 장애를 조롱하는 인신공격을 퍼붓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공장과 빈민가를 방문했습니다. 볼 수 없을지라도 냄새는 분명히 맡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것이 더 심각한 병입니다. 켈러는 1961년 고질적인 뇌졸중 증상으로 공적인 생활에서 은퇴했습니다.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미국의 최고 시민상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은 그녀는 1968년 코네티컷주에서 88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애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그녀의 말은 삶에 대한 그녀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스코틀랜드 작가 제임스 베리는 성장이 더딘 외소증 때문에 늘 아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 자라지 않는 아이인 피터팬을 창조해냈습니다. 전설적인 복싱 영웅 무하마드 알리는 선수 생활할 때의 후유증으로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을 앓게 됐습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흔들리는 몸으로도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개회식 때 성화 최종 주자로 나서 전 세계인에게 뭉클한 감동을 줬습니다. 극복할 장애와 성취할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장애 때문에 포기할 것인가, 반대로 그 장애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할 문제입니다. 나를 둘러싼 장애들을 뛰어넘지 못할 때마다 부모나 사회 탓으로 돌리지 말고 가장 나답게 자신의 인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입니다. 위기란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당신의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